집안에 오래된 물건이 있습니까?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아직 쓸 수 있다는 이유로 그냥 두고 있는 것들이, 오늘 드릴 말씀은 단순한 정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물건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재물운을 조용히 막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열심히 삽니다. 아침에 일어나 일하고 아끼고 또 벌고, 그런데 왜 통장은 늘 제자리입니까? 왜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항상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덜 벌어서다. 더 아껴야 한다. 재테크를 더 공부해야 한다. 하지만 스님은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 생각이 이미 틀렸습니다. 스님은 수십 년간 수많은 가정을 봐왔습니다. 돈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 사업이 막힌 분들, 열심히 사는데 늘 부족한 분들, 그분들의 집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방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공간의 문제였습니다. 집안에 쌓인 죽은 기운이 밖에서 들어오려는 재물을 그대로 밀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현관을 떠올려 보십시오. 신발이 제자리에 있습니까? 뜯다만 택배 박스가 구석에 있지는 않습니까? 부엌 찬장을 열면 언제 샀는지도 모를 소수병이 자리를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침대 밑에는 꺼내지도 않는 짐이 몇 년째 그대로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단순한 어지러움이 아닙니다. 기운이 막히는 것입니다. 재물의 통로가 닫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집안에서 당장 버려야 할 것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범한 물건처럼 보일 겁니다. 깨진 컵, 현관 앞에 택배 박스, 지갑 안에 영수증, 이것들이 재물운과 무슨 상관이냐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생각이 지금까지 재물운이 막혀있던 이유입니다. 풍수에서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집은 살아있는 공간입니다. 기운이 흐르고 기운이 쌓이고 기운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운이 그 안에 사는 사람의 운과 직접 연결됩니다. 스님이 이것을 처음 배운 것은 아주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은사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방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안다. 마음을 보면 그 사람의 운을 안다.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고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공간과 운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풍수라고 하면 집의 방향이나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돈이 드는 일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들은 전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시간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단지 몰랐던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오늘도 그냥 지나치실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물건들의 무서운 점입니다. 보이지 않게 조용하게 재물운을 막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듣고 나면 아마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고 싶어지실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모르고 지나쳐 온 것들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금 부엌으로 가서 찬장을 여십시오. 거기에 있을 겁니다. 손잡이가 살짝 윗빠진 머그컵, 바닥에 실금이 간 밥그릇,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깨지거나 금이 간 그릇들, 버릴 때 죄책감이 들어서 그냥 뒀던 것들, 혹은 선물 받은 것이라 손이 잘 가지 않았던 것들, 지금도 매일 그 컵으로 커피를 마시고 그 그릇으로 밥을 드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 쓸 수 있으니까 멀쩡한 걸 버리면 아깝지. 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스님도 그 마음을 압니다.
아끼는 마음, 낭비하지 않으려는 마음. 그것은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역설적으로 재물운을 막고 있습니다. 풍수에서 그릇은 재물을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깨진 그릇은 무엇을 담을 수 없습니다. 담으려 해도 새어나갑니다.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아무리 아끼고 모아도 깨진 그릇 위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닥으로 흘러내립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깨진 그릇을 집안에 두는 것은 내 재물운에 구멍을 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칩니다. 그릇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깨진 물건은 완성되지 못한 기운을 품습니다. 끝나지 않은 것, 마무리되지 않은 것의 에너지. 생각해 보십시오. 금이 간 그릇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 불완전한 기운이 공간 안에 머물며 새로운 시작을 방해합니다. 새로운 인연, 새로운 기회, 새로운 재물이 들어오려 할 때 그 불완전한 기운이 먼저 막아서는 것입니다. 스님이 아는 한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서울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10년 넘게 사업이 늘 제자리였습니다. 벌면 나가고 또 벌면 또 나가고 크게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닌데 늘 모자랐습니다. 어느 날 그 집에 가보게 됐습니다. 부엌 찬장을 보니 금간 그릇이 6개였습니다. 작은 실금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것들. 스님이 여쭤봤습니다. 이것들 얼마나 됐습니까? 오래됐죠? 아까워서 못 버렸어요. 스님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버리십시오. 보살님은 그 자리에서 6개를 전부 꺼냈습니다. 2달 후였습니다. 오래 막혀있던 거래처 계약이 풀렸습니다. 우연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그 후로 찬장을 볼 때 느낌이 달라졌어요. 공간이 달라지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 그렇다면 버리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틀립니다. 버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빈자리가 문제입니다. 비어있는 것도 기운입니다. 비어있는 찬장은 부족함의 기운을 냅니다. 깨진 그릇을 버린 자리에는 새 그릇을 두십시오. 비싸지 않아도 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전한 것이면 됩니다. 온전한 것이면 됩니다. 금이 없고 깨지지 않고 흠이 없는 것, 그것 하나를 두십시오. 그리고 새 그릇을 처음 쓰는 날 마음속으로 한 가지를 빌어보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그릇에 복이 담기기를, 재물이 이 그릇처럼 온전하게 내게 오기를. 이것이 의식입니다. 작은 의식이 공간의 기운을 바꿉니다. 그리고 공간의 기운이 바뀌면 흐름이 바뀝니다. 오늘 찬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금간 것, 깨진 것, 흠집 난 것 하나라도 있다면 오늘 꺼내십시오. 버리는 것이 아깝다고 느끼십니까? 그 아까운 마음이 지금까지 재물운을 막아온 것입니다. 버리는 것이 채우는 시작입니다. 2번째 물건은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훨씬 더 오랫동안 아무 의심 없이 지나쳐온 것입니다. 그것은 집 안에서도 가장 처음 마주치는 곳에 있습니다. 2번째입니다. 현관입니다. 지금 당신의 현관을 떠올려 보십시오. 신발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리저리 흩어져 있습니까? 뒤집어진 것, 짝이 떨어진 것, 한쪽만 놓인 것. 현관 구석에는 뜯다만 택배 박스가 있지는 않습니까? 재활용날을 기다리며 일주일째 그 자리에 있는 것들, 낡아서 신지 않는 신발, 몇 달째 손대지 않은 우산, 밖에서 들고 온 짐이
그대로 바닥에 있지는 않습니까? 현관은 집의 입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입과 같습니다. 음식이 들어오는 곳, 기운이 들어오는 곳, 재물이 들어오는 곳, 현관이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오려던 것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돌아갑니다. 풍수에서 기운은 물과 같습니다. 물은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막히면 고입니다. 고이면 썩습니다. 현관에 물건이 쌓이면 밖에서 들어오는 기운이 첫 관문에서부터 막힙니다. 재물의 기운이 현관 문 앞에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그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운은 느낍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신발의 방향입니다. 신발을 어느 쪽으로 두느냐에 따라 기운이 달라진다는 것을 아십니까? 코가 안쪽을 향한 신발, 이것은 집 밖의 기운을 집 안으로 계속 끌어들입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받은 것들, 피곤함, 다툼, 막힘의 기운이 함께 들어옵니다. 신발코는 문을 향해 두십시오. 집에 들어올 때 코가 바깥을 향하도록 나쁜 기운은 문 밖에 두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작은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차이가 집안의 기운을 만듭니다. 신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신발 수도 문제가 됩니다. 현관에 너무 많은 신발이 있지는 않습니까? 신지 않는 것들, 해진 것들, 짝이 맞지 않는 것들. 신발은 나의 발이 향하는 방향을 상징합니다. 막힌 신발, 해진 신발, 쓰지 않는 신발이 가득한 현관은 나의 앞길이 막혀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신지 않는 신발은 과감히 내보내십시오. 현관은 늘 통하게 두어야 합니다. 택배 박스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택배는 외부에서 온 것입니다. 수많은 선을 거치고 수많은 공간을 지나온 것. 그 안에 무엇이 담겨있든 박스 자체는 바깥의 기운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배송 창고, 트럭, 분류센터, 거칠고 복잡한 기운들입니다. 그것을 정리하지 않고 현관에 두는 것은 그 기운이 집안에서 계속 머무르게 두는 것입니다. 택배가 오면 당일 정리하십시오. 물건은 제자리에 두고 박스는 바로 접어서 내보내십시오. 이것 하나만 바꿔도 현관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택배 박스 하나가 무슨 큰 문제겠어요? 스님이 여쭤봤습니다. 지금 현관에 박스가 몇 개 있습니까?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한 5개쯤 될 것 같아요. 언제부터요? 한 달, 2달, 양구. 그렇습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쌓이는 것입니다. 한 달, 2달 쌓인 외부의 기운이 현관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현관부터 보십시오. 신발을 가지런히 코가 문을 향하도록, 쌓인 박스는 오늘 정리, 신지 않는 신발은 과감히 내보내기. 이것만 해도 집안의 기운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느낌이 달라지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치 못하는 곳에 있습니다. 침실입니다. 매일 밤 우리가 눈을 감는 그 공간, 그 안에 재물운을 막는 것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침실은 회복의 공간입니다. 하루를 끝내고 기운을 내려놓는 곳, 그리고 자는 동안 내일을 위한 기운을 다시 채우는 곳. 그런데 침대 밑을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의 집에서 침대 밑은 창고가 됩니다. 철, 진한 이불, 언제 샀는지 모를 박스, 꺼내지도 않는 짐들, 심지어 수년 전 쓰던 물건이 그대로 있는 집도 있습니다. 잊혀진 채로, 먼지를 뒤집어 쓴 채로 당신이 매일 밤 그 위에서 자는 동안 그 밑에서는 묵은 기운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풍수에서 침대는 사람이 기운을 흡수하는 자리입니다. 자는 동안 우리는 열려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에너지도 그 열린 상태에서 침대 밑의 기운을 그대로 흡수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한 분들이 계십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은 분들, 이불을 더 덮어봐도 수면 영양제를 먹어봐도 달라지지 않는 분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침대 밑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재물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는 동안 내일의 기운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의욕, 새로운 흐름이 잠 속에서 자랍니다. 그런데 정체된 기운이 밑에서 올라오고 있으면 그것이 내일의 기운을 막습니다. 피곤한 몸으로 일어나 피곤한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그 피곤함이 쌓이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판단이 흐려지면 기회를 놓칩니다. 침대 밑은 비워두십시오. 꼭 보관해야 할 것이 있다면 작은 수납함 하나에 깔끔하게 정리해서 넣어두십시오. 그 밖의 것들은 꺼내십시오. 비워진 침대 밑으로 공기가 흐릅니다. 기운이 흐릅니다. 잠이 달라지고 아침이 달라집니다. 하루가 달라지면 재물의 흐름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침실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침대 밑보다 더 강한 기운을 가진 것.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멈춘 시계입니다. 침실에 혹은 집 어딘가에 멈춘 시계가 있지는 않습니까? 배터리가 다 되어서 혹은 고장이 나서 그냥 멈춰있는 시계, 나중에 갈아야지 하면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아직도 그 자리에 있는 것. 시계는 시간의 흐름을 상징합니다. 움직이는 시계는 살아있는 기운입니다. 흐르는 기운, 나아가는 기운. 그런데 멈춘 시계는 무엇입니까? 멈춘 흐름입니다. 정체된 시간입니다. 풍수에서 시계는 집안에서 가장 강한 기운의 물건 중 하나입니다. 그 시계가 멈춰 있으면 그 공간의 기운도 멈춥니다. 돈의 흐름이 멈추고 인연의 흐름이 멈추고 기회가 오다가 멈춥니다. 이것이 과장처럼 들리십니까?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멈춘 시계를 볼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불편합니다. 왠지 모르게 찜찜합니다. 그 느낌이 틀리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감각은 공간의 기운을 압니다. 다만 의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멈춘 시계는 오늘 바로 고치십시오. 배터리를 교체하십시오. 고칠 수 없다면 지금 바로 버리십시오. 아까운 시계라 하더라도 멈춘 시계는 시계가 아닙니다. 장식품도 아닙니다. 정체된 기운의 덩어리입니다. 버린 자리에 새 배터리가 들어간 시계를 두십시오. 혹은 잠시 비워두십시오. 비어있는 자리가 멈춘 기운이 머무는 자리보다 낫습니다. 침실 하나를 정리했을 뿐인데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잠의 질과 시간의 흐름, 이 두 가지가 달라지면 아침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아침이 달라지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하루하루가 쌓여 재물의 흐름을 바꿉니다. 다섯 번째는 부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많은 분들이 버리는 것을 가장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두는 집에서는 공통적으로 돈이 새는 방향이 하나 생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부엌입니다. 부엌은 음식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풍수에서 부엌은 재물을 만드는 공간입니다. 음식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유지하는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만드는 공간이 부엌입니다. 그러니 부엌의 기운이 곧 재물의 기운과 연결됩니다. 부엌이 막혀 있으면 재물의 에너지도 막힙니다.
부엌이 살아있으면 재물의 에너지도 살아납니다. 지금 냉장고 문을 열어보십시오. 안쪽 깊숙한 곳을 꺼내보십시오. 언제 샀는지 모를 소스병, 유통기한이 몇 달 혹은 몇 년 지난 것들, 먹다 남겨서 굳어버린 반찬, 냉장고 문 선반에는 몇 년째 자리를 지키는 케첩과 마요네즈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들이 문제입니다. 썩어가는 것을 집안에 두는 것은 죽어가는 기운을 집안에 쌓는 것입니다. 특히 음식은 살아있는 기운을 가진 것입니다. 신선한 음식은 생기의 기운을 냅니다. 그런데 죽은 음식, 썩어가는 음식은 무엇을 냅니까? 죽어가는 기운입니다. 쇠락하는 기운입니다. 그것이 매일 냉장고 안에서, 부엌 안에서, 집 안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냉장고가 아닐 수 있습니다. 부엌, 서랍 안을 보십시오. 안 쓰는 조리도구들, 언제 받았는지도 모를 수저 세트, 한 번 쓰고 넣어둔 양초, 작은 약병, 낡은 고무줄, 오래된 건전지, 이것들이 전부 정체된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스님이 아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부부가 열심히 일하는 집이었습니다. 둘 다 직장이 있고 소득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부족했습니다. 어디서 나가는지도 모르게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그 집에 초대를 받아갔습니다. 부엌을 보니 냉장고 문 선반에 소스병이 15개였습니다. 유통기한을 보니 가장 오래된 것이 3년 전이었습니다. 창장 아래 서랍에는 쓰지 않는 주방 도구가 가득했습니다. 스님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냉장고 한 번만 정리해 보십시오. 2주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스님, 신기하게도 그 주부터 지출이 줄었어요. 바뀐 것이 무엇입니까? 공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바뀌면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서 씀씀이가 달라졌습니다. 오늘 냉장고를 한 번만 정리하십시오. 유통기한이 지난 것, 언제 샀는지 모르는 것, 먹지 않을 것 전부 꺼내십시오. 그리고 빈 냉장고를 깨끗하게 닦으십시오. 비어있는 냉장고를 보는 순간 느낌이 달라집니다. 그 빈 공간에 신선한 것, 좋은 것을 채우십시오. 냉장고가 달라지면 부엌이 달라지고 부엌이 달라지면 집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6번째는 집 안이 아닙니다. 당신이 매일 들고 다니는 것 안에 있습니다. 지갑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놀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지갑을 꺼내십시오. 그리고 열어보십시오. 영수증이 있습니까? 며칠 전 것 혹은 몇 달 전 것이 사용하지 않는 카드가 있습니까? 이미 만료된 것, 멤버십은 있지만 한 번도 쓴 적 없는 것, 없어진 가게의 포인트 카드, 해지한 보험 카드, 관계가 끊어진 사람의 명함이 그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지갑은 재물이 머무는 집입니다. 사람이 집에 머물듯 돈은 지갑에 머뭅니다. 그렇다면 지갑이 어떤 상태이냐가 돈이 얼마나 머무느냐를 결정합니다. 지저분하고 가득 차 있고 묵은 것이 쌓인 지갑, 그 안에 돈이 머물고 싶겠습니까? 영수증은 이미 나간 돈의 흔적입니다. 돈이 나간 자리에 남은 흔적, 그것을 재물이 머무는 집안에 두는 것은 항상 돈이 나가는 상황을 반복해서 새기는 것과 같습니다. 무효가 된 카드는 더 강한 막힘의 기운을 만듭니다. 더 이상 쓸 수 없는 것, 더 이상 흐르지 않는 것의 기운, 그것이 지갑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돈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지갑도 소중히 여깁니다. 이것은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재물이 풍요로운 분들의 지갑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깔끔합니다. 필요한 것만 있습니다. 지폐는 구겨지지 않게 펴져 있고 같은 방향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가 지갑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갑을 아무데나 던져두지 마십시오. 소파 위에, 신발 옆에, 가방 바닥에. 이것은 재물에 대한 무의식적인 경시입니다. 돈이 나를 소중히 여기길 바란다면 내가 먼저 돈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것은 원칙입니다. 지금 당장 지갑을 정리하십시오. 영수증은 꺼내십시오.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오늘 빼십시오. 지폐는 펴서 같은 방향으로. 정리된 지갑을 보는 순간 느낌이 다를 겁니다. 가볍습니다. 깔끔합니다. 그 가벼움이 재물이 들어오는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6가지 중 지갑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상을 보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해보십시오. 7번째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야기 중 가장 많은 분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집안에 있는 것이지만 물건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물건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뿜어내는 기운은 앞서 말씀드린 6가지를 합친 것보다 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7번째는 3가지입니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죽어가는 식물입니다. 화분이 있으십니까? 한때는 싱싱했지만 지금은 잎이 다 떨어지고 줄기만 남은 것. 물을 못 줘서 혹은 바쁘다 보니 잊어버려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 창가에, 거실 한쪽에, 베란다에 그대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살아있는 식물은 생기의 기운을 냅니다. 공기를 정화하고 공간에 생명의 에너지를 더합니다. 재물운을 부르는 식물들이 있을 정도로 살아있는 식물은 공간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식물은 무엇입니까? 반대입니다. 쇠락하는 기운, 사그라드는 기운을 냅니다. 그것이 매일 집안에 퍼집니다. 살려낼 수 있다면 살리십시오.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고 영양을 주십시오. 그런데 이미 살릴 수 없는 것이라면 지금 바로 내보내십시오. 아까운 마음이 드실 겁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더 큰 손해입니다. 내보낸 자리에 싱싱한 화분 하나를 들여오십시오. 그 하나가 공간을 살립니다. 2번째입니다. 인형입니다. 특히 선물 받은 인형. 이 이야기에서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인형이 무슨 문제냐고 하십니다. 그런데 풍수에서 사람의 형상을 한 물건은 그것을 준 사람의 기운을 담습니다. 사랑하는 분에게 받은 인형, 관계가 좋은 분에게 받은 것, 이것은 좋은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헤어진 연인에게 받은 것, 지금은 관계가 나빠진 분에게 받은 것, 오래되어 어디서 왔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 것들, 이것들은 그 관계의 기운을 지금도 집안에 머물게 합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인형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따뜻합니까? 아니면 왠지 모르게 무겁습니까? 그 느낌이 답입니다.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라면 지금 내보내십시오. 느낌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3번째가 가장 예민한 이야기입니다. 사진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사진을 거실 한가운데 혹은 침실에 두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정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스님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음기와 양기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고인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올바른 예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사진은 조용하고 정갈한 공간에 따로 모시는 것이 맞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또는 침실은 살아있는 사람의 공간입니다. 그 자리에 두 기운이 함께 있으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에너지가 부딪히고 흐름이 막힙니다. 정갈한 작은 공간을 마련하십시오. 거기에 사진을 모시십시오. 꽃 한 송이, 물 한 잔을 올려두십시오. 이것이 예입니다. 이것이 기운을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집안의 물건 하나하나는 에너지를 가집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공간은 느낍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매일 사는 우리는 그 에너지를 자신도 모르게 흡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지금 당장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지금이 바꿀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버리는 것이 무섭고 아깝게 느껴지는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바꾸느냐가 재물운이 열리느냐 닫히느냐를 결정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하나, 깨지고 금간 그릇. 둘, 현관에 쌓인 신발과 택배 박스. 셋, 침대 밑에 묵은 짐. 넷, 멈춘 시계. 다섯, 냉장고에 유통기한 지난 것들. 여섯, 지갑 안에 영수증과 무효카드. 일곱, 죽어가는 식물, 기운이 맞지 않는 인형, 그리고 고인의 사진. 지금 이 목록을 듣고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내 집에 다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잘 들으셨습니다. 그 무거운 느낌이 지금 바꾸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버리는 것이 두렵습니까? 아깝습니까? 스님은 압니다. 그 마음을. 아끼는 것은 미덕입니다. 그런데 아끼는 것과 막힌 기운을 붙잡고 있는 것은 다릅니다. 낡고 깨진 것을 놓지 못하는 것은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입니다. 새로운 것이 올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비워야 채워집니다. 물이 흘러야 맑아지듯 기운도 흘러야 살아납니다. 막힌 것을 열어야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풍수의 원리이기 이전에 자연의 이치입니다. 스님이 처음 수행을 시작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젊고 모르는 것이 많던 시절, 인사 스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셨습니다. 방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안다. 마음을 보면 그 사람의 운을 안다.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어떻게 방이 마음이고 마음이 운이 될 수 있냐고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수많은 분들의 삶을 봐왔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공간이 바뀌면 기운이 바뀝니다. 기운이 바뀌면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돈이 안 모이는 것이 당신의 탓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몰랐던 것입니다. 이제 알았으니 지금부터 바꾸면 됩니다. 재물운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사는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공간을 가꾸는 것이 재물운을 여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신 후 딱 하나만 해보십시오. 찬장에 금간 그릇, 현관에 택배 박스, 지갑 안에 영수증. 가장 쉬운 것 하나부터 시작하십시오. 완벽하게 다 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가 바뀌면 그 다음이 보입니다. 그 다음이 바뀌면 또 그 다음이 보입니다. 그렇게 하나씩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오늘 무엇을 버리셨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이야기들이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집안에서 반드시 두어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버리는 것 다음은 채우는 것입니다.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재물운을 열어주는 것들, 흐름을 만들어주는 것들. 그것이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인연이 당신의 흐름이 바뀌는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